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정혜림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김영롱 앵커가 어디 갔어요? 휴가를 갔습니다. 아, 휴가를 갔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정혜림 앵커와 함께 하실 텐데 그래도 시청률이 기대가 돼요. 아무래도 아주 어여쁜 우리 정혜림 앵커가 자리를 해줬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뭐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의 본론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보시죠. 한방이라며.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방을 꿈꾸는 사람들. 와우, 뭔지 알겠다. 아시겠죠? 네. 헷갈릴 수도 있어요. 네. 카지노 이야기를 할 거라고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카지노주 이야기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그 한방 가운데도 복권. 우리가 복권. 흔히 로또는 많이 하죠. 예, 많이 하죠. 예, 이 로또와 관련된 복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복권 사세요? 저는 운이 별로 없어요. 운이 없어요. 제가 왜 열심히 살겠습니까? 운이 없어서. 운이 없어서. 운이 없어서 운 내 대신. 몸값을 높여야만 오케이.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혜림 앵커는 어때요? 저는 가끔 사는데 네. 사는데. 가끔 사면 5만 원짜리는 좀 잘 되더라고요. 5만 진짜요? 원짜리요? 네. 이야. 근데 거기 제가 사는 곳이 있어요. 사는 거 거기서 사면 잘 되더라고요. 명당짜리가 따로 있지. 이거 나중에 방송 끝나고 네, 말씀해 거기가 주세요. 좀잘 저 같은 되더라고요. 경우는요. 네. 우리 저희 집 앞쪽에 네. 이제 그 버스 타러 나가거나 이렇게 나가는 길에 복권 명당이 있어요. 네. 거의 1등이 6번 나왔어요. 이야. 대단하죠? 네. 그래서 토요일마다 줄을 쫙 서요. 오. 그래서 저도 줄을 서고 싶은데 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괜히 딴 데 가서 한 번씩 사게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맞았어, 진짜로. 인간적으로. 네. 인간적으로 뭐 5천 원짜리라도 맞아야 되잖아. 그치. 네. 가장 많이 당첨된 금액 얼마였어요? 전 3등. 3등? 3등인가? 생각한 게 기억 안 나는 되게 네. 예전인데요. 네. 금액은요? 한 300 안 되는 금액, 한 200. 이야, 운이 있다니까요. 평론가님. 된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5천 원짜리 한 번 됐나? 하여튼 그거 딱 되는 날 5천 원짜리를 맞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 친구들 불러서 술 마셨잖아. 5천 더 원 나갔어. 50만 원 더 나갔어. 네. 오늘 준비한 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사실 들어오기 전에 네. 우리 바깥에 있는 스태프들, 네. 카메라 감독님들 이야. 다 해서 와. 제가 로또를 하나씩 이렇게 이야. 사서 한 장씩 돌렸습니다. 물론 1,000원짜리로 이렇게 딱 했는데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증정을 하겠습니다. 네, 어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정해서 당첨이 되면요. 바꾸기 찬스 있어, 바꾸기 찬스 있어. 저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자, 당첨돼요. 바깥에서 들으신 네. 스태프분들 반가이, 반가이. 그래서. 자, 저희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작비로 산 거 아니고요. 사비로 직접 사비로. 여기 혹시 그 해주신 겁니다. 명당 자리에서 구입? 예, 그 명당 자리에 이야, 알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저 혹시 해리맨커랑 바꿔도 돼요? 아니요, 전 안 운이 바꿀래요. 좋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복권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좀 그 맞아요. 역사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 복권 이번에 처음 공부해 보면서 네. 이걸 어디까지 좀 파고 들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원전으로 좀 가보도록 와, 했는데 기원전이요? 이 복권의 역사는 이제 고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옛날에 막 벽화동물 보면 예. 이 복권과 비슷한 방식의 추천 게임을 하던 뭐 벽화들도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복권이 본격화가 좀 됐다, 네. 등장한 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서양과 동양으로 좀 나눠봤어요. 네. 서양 쪽에서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복권이 좀 일반화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로마 초대 황제죠. 아우구스투스가 이 복권 판매와 경품 추첨 행사를 통해서 기본 로마 시대를 구축하는 자금을 마련했고 네. 그리고 복고 자금들을 여기서 이 복권 기금을 또 통해서 활용을 했다고 해요. 지금 여기 예. 나오는구나. 내가 얘기하려고 그리고 그랬는데. 동양에서는 네. 이 만리장성의 비밀인데요. 만리장성이야. 야. 예, 좀 기원전 100년경으로 가면 중국의 진날에 키노라는 이 복권 게임이 있었다라고 오. 합니다. 이걸 국가적으로 시행을 해서 네. 이 복권 게임을 통해서 마련된 기금을 통해서 만리장성을 쌓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이야.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야. 그 좀 어마어마한 미스터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돈을 어디서 났느냐 좀 찾아보니까 네. 복권 기금을 마련을 해서 이제 만리장성을 쌓게 됐다라는 그렇죠. 이야. 내용들이 나와주고 신기하다. 있고
만리장성과 이 하버드대학교 오페라 하우스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만리장성처럼 이 복권 기금을 잘 활용해서 그 나라의 명물을 하나 둘씩 이렇게 세웠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17세기부터 시작된 또 미국의 복권 사업으로 이제 하버드나 프리스턴, 예일, 컬럼비아 명문 대학을 또 대학교를? 탄생시켰고 와. 그리고 시드니로 또 넘어가 보면 시드니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호주 시드니. 오페라. 그렇죠. 오페라 하우스도 이 복권 기금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이 외에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고 미술관이나 또 네. 프랑스 파리의 다외병원 모두 이 복권 기금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야. 그럼 우리나라 이제 최초 복권을 좀 살펴봐야 될 그러니까 것 우리나라 같은데 넘어가봐요. 네. 우리나라는 개 모임 혹시 아세요? 개. 개 많이 하셨죠? 네. 최초의 발단이 그 개 모임을 통해서 각기 거둔 돈으로 뭐 큰 돈을 굴려보자라는 집단 공동체로 그쵸. 해서 예, 예. 이게 발단이 돼서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딱 첫 번째 복권이라고 하면 등재가 된 게 이 우리나라 공식 복권은 올림픽 후원권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후원권이요? 후원권이요? 이 런던 올림픽 참가 경비를 발현하기 위해서 한 1947년도에 발행이 된 이 복권인데요. 제가 네. 사진도 찾아봤어요. 이야. 액면가가 100원 복권이고요. 100원. 이 100원이요? 총 21명이 당첨이 됐고 당첨금이 그 당시에 1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야. 예, 한 47년도면 네. 뭐 크나큰 이 금액대이기도 불구하고 이 다음으로 넘어온 게 후생 복표라는 복권인데요. 네. 이거는 1949년에 이재민 구조 자금을 위해서 야. 마련이 된 복권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후원권 다음에 후생 복표라는 네. 복권도 제가 그림을 찾아봤는데 약간 그림이 웃기더라고요. 네. 왜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애국 복권이라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전쟁이 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56년부터 전쟁 복구비를 좀 충당하기 위해서 애국 복권이라는 이름하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복권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시초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복을 주는 증서라고 해서 이 복권이라는 게 애국 복권에서 처음 이 복권이라는 말이 등장을 이야. 했다라고 해서 이 당첨금은 그 당시 한 100환 정도인데 쌀 700가마, 800가마 정도를 애국 복권 살 나왔다. 수 있는 금액을 이야. 줬다고 대한민국 해요. 재무부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야. 옆에 이제 쌀떡도 보이고 그러네. 이 쌀가마를 또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기금이었기 지금 때문에 볼 수 없는 좋은 은행이 저기 써 진짜. 있네요. 아, 좋은 은행. 이 다음으로 IMF 이제 뭐 사라진. 주택복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에 로또가 나오고. 로또가 발행이 된 건데 또 로또라고 부를 수 있는 기원을 또 찾아보니까 네.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네. 시작이 됐다라고 오, 합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1530년대에 되게 이 오래됐다. 도시 그러니까. 피렌체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이 피렌체 로또라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 로또를 발행하게 됐고요. 그때 그래서 뭐 로또, 로텔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 가도를 달려서 이제 복권의 보통 명사가 딱 아. 로또로 자리 잡은 계기가 이야. 됐다라고 근데 우리나라 해요. 복권의 역사를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약간 네. 추경 같은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요. 저도 그치? 공부하다 보니까 네. 약간 어. 외국은 좀 복권 기금을 잘 활용해서 눈에 보이는 걸 딱 만들어냈잖아요. 뭐 네. 만리장성을 쌌던지 그치. 시드니에 오페라 하우스를 했던지. 근데 우리나라 복권의 기금들은 어디에 그거는 활용되는지도 제가 잘 이따 모르고 말씀드릴 거예요. 네. 네, 좀 세금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어,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그거 아세요? 네. 준비하시고 쏘세요. 어. 네, 기억나요? 봤어요. 네, 기억나요? 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네. 준비하시고 그 사회자가 누구지? 하여튼 되게 오랫동안 네. 그 목소리가 귀에 쟁쟁한 그 거야. 음악도 있잖아. 맞아요. 든든든. 그리고 뭐 화살나가 탁 꽂히면 맞아요. 몇 번. 아, 그 당시에 그 화살 확인해 주시는 여성분들이 또 맞아. 굉장히 또 인기도 아, 있었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또 아름다우신 분들 네, 굉장히 그렇죠. 있었고 네. 저는 그 현재 우리나라의 복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한번 네. 조사를 되게 해봤는데 많더라고. 엄청 많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많은지? 나 보면서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죠. 저도 어, 이번에 그 처음 공부하게 되면서 알았는데 우리나라 복권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게요? 저는 개수로. 제가 글쎄요? 사본 거 연극 복권, 뭐 로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네. 뭐 스포츠 이런 것도 되나? 그건 그렇죠. 네. 네, 뭐 다 합쳐서 몇 개? 한 20개? 10개? 10개? 굉장히 많이 생각하셨네. 10개? 12개 정도가 12개. 되는데 네. 야, 근데 나는 아는 게 지금 서너 개밖에 없는데. 저도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에 어떤 복권이 있는지 화면으로 준비를 했어요. 일단 많이들 알고 계시는 로또, 그리고 연금 복권, 그리고 예전에 주택 복권을 네. 길거리에서 직접 동전을 긁어서 맞아요. 저 긁었어요. 그거 사봤어요. 샀었던 거 있었잖아요. 이제 동전 긁어서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복권이 요즘에는 또 스피또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어요. 나와요, 지금? 네, 지금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근데 제가 이 복권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내 손 안에 있는 공익적인 합법 카지노. 아, 왜냐면 제가 지금부터 좀 몇 가지 현재 있는 복권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재미있게 만들어진 것들이 꽤 네. 많아요. 이게 지금 보시는 이거 게 꽝이다, 꽝. 스피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첨자면 1억 원. 일정 숫자가 맞거나 혹은 맞아요. 일정 그림이 일치를 했을 때 그게 당첨이 되는 건데 아. 뭐 500원짜리 스피도를 사게 되면은 네. 당첨금 최대 금액이 뭐 2억 원, 아. 그리고 1,000원짜리 사면 5억 원, 그리고 2,000원짜리를 사게 되면 최대 당첨 금액이 10억 원, 뭐 이런 식이에요. 저 긁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긁는 그렇죠? 긁는 재미 있었죠. 저거 뭐 손톱으로 긁어서 맞아요. 나중에 손톱에 낀 거 떼고 막 했었어요. 자, 그랬는데 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좀 재밌는 건데 메가빙고라는 복권이 뭐야? 있는 거 아세요? 게임 이름 같은데요. 몰랐어. 이 빙고는 아시죠? 빙고 알죠. 빙고는 가로 세로 알죠. 이렇게. 네. 네. 근데 다섯 개 우리가 맞추는 그 로또를 하다 보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맞아요.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7분마다 추첨을 합니다. 뭐야, 웬일이니? 그 7분마다 5개 칸, 가로 5줄 그리고 세로 5줄, 이 5개의 칸, 25개 칸을 총 75개 숫자 가운데 24개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채우는 것처럼 채워서 임의로 제가 막 채우는 건가요? 네, 자동으로 채울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숫자를 채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전체를 다 맞게 되면 기본 당첨금이 일단 1,000만 원인데 지금 저기 1등 당첨금이라고 해서 2,600만 원 보이잖아요. 네. 참여자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첨 금액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0만 원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자, 이게 뭐 1등은 다 맞췄을 경우 그리고 2등은 일정 모양을 맞췄을 경우 모양을 맞췄을 뭐 3, 경우. 4, 5, 6등도 그런 식으로 게임처럼 만들어져 있고 또 7분마다 한 번씩 이 추첨을 하기 때문에 정말 카지노처럼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잘못하다 좀 대박 빨았다가 쪽박 찰 수도 있는 아니, 물론 게임인 것 일일 같기도 한데요. 한도는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죠. 네. 더 이상은 못 합니다. 아이고, 그래. 자, 빙고 게임이 있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도둑 잡기 게임 있어요. 네. 그게 복권이에요. 도둑 잡는데. 이거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아닐 것 진짜요? 같아 보이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 복권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 지금 도둑들이 이렇게 건물 안으로 올라가게 돼요. 네. 그러면 11개의 창문이 있는데 네. 그 11개의 창문을 하나씩 열어서 도둑을 잡는 거예요. 어머. 6개 창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도둑들에게 다 이제 일정한 현상금들이 그 책정이 되어 있는데 네. 6명의 도둑 가운데 3명의 현상금이 일치를 하게 되면 그게 나의 당첨금이 되는 당첨금이 거예요. 되는 거야. 만약에 500만 원짜리 현상금이 걸린 도둑 그 3명을 명? 잡게 되면 500만 원. 500만 원이 나의 당첨금이 되는 오. 거죠. 이것도 즉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게임 끝나면 또 할 수 있고 한 번 게임 끝나면 또 할 수 있고 일주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아, 거예요. 이게 그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는 복권.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하는 어. 복권. 그러니까 굳이 카지노를 가고 싶다고 해서 카지노를 안 가도 이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을 만한 그것도 합법적으로 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공익사업에 쓰이게 되는 네.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는 복권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그걸 비롯해서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네. 그 금액에 한계가 있겠죠. 하루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만 원까지. 30만 원까지. 3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런데 해외는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파워볼 아시죠? 압니다. 파워볼. 이 연초에 그냥 그거 가지고 방송을 몇 번 했는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파워볼 올해 초에 사상 최대 당첨 금액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1조 9천억 원. 1조 9천억 원. 정말 당첨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얘네는 그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누적이 쌓여. 되죠.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조 9천억 원이었지만 당첨금은 어떻게 보면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무한대까지 불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파워볼 해외 직구가 유행을 했었어요. 해외 직구 유명했죠. 그렇죠. 해외 직구가 유행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 복권이 해외 반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를 하더라도 네. 당첨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었거든요. 물론 이런 방법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요한 경제평론가가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저랑 굉장히 예, 친한 친한, 지인이에요. 예. 또 믿고 사는 그런 믿어야지, 사람인데. 그럼. 근데 이제 최요한 평론가에게 저도 파워볼 하나 사주세요. 네. 그래서 최요한 평론가가 미국 내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걸 들고 있다가 1조 9천억 원에 당첨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 돈을 저한테 줄 수는 있겠지만 주겠습니까? 안 안 주겠죠. 주죠. 그래서 안 거의 줘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반출은 거의 불가능한 그래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된
뭐냐면 그때 해외 직구하면서 네. 업체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업체들이 한국에다가 한국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맞아요. 업체들이 실제로 활동을 했었어요. 당첨은 안 됐지. 맞아요. 근데 예전에 당첨이 됐었대요. 오. 예전에 런던에서 미국에 있는 파워볼을 네. 가서 그 실제로 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네. 이게 조 단위로 되니까. 조 단위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결국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복권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맞아요. 많아요. 그 메가밀리언 그리고 파워볼 파워볼. 이게 가장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두 가지 복권인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와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메가볼도 그렇고 파워볼도 그렇고 그쵸. 숫자 5개 맞추거나 혹은 6개 맞히는 게 그 되게 평범한 보편적인 방법인데요.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번엔 이제 제가 이야기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하실 수가 있어. 네. 아니 무슨 머니투데이에서 방송하는데 무슨 사행성을 조장하냐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아닙니다. 왜 복권이 있냐면은 저 정말요. 복권 1등 돼도 저 방송 열심히 할게요. 나 아까 농담 삼아 작가한테 얘기했는데 저거 진짜 썼다. 복권을 발행하는 국가가 발행하는 이유가 네. 뭐냐면 기금을 마련하기 맞아요. 위해서. 그렇죠. 아까 뭐 만리장성도 만들고 뭐 맞아. 대학교도 네. 만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차곡차곡 만들어지는 기금을 가지고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알뜰하게 쓰냐면은 각 기관별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싸움박질이 날 정도로 아주 알뜰하게 잘 쓰고 있어요. 네.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복권기금이라고 하네요. 복권기금. 맞아요. 이건 네. 2004년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복권위원 그전에는 한 10개 이상의 기관이 각각 발행했어. 왜? 돈이 되잖아. 네. 그래서 각 기관이 막 발행하는 거야. 그러다가 2004년도에 딱 통합을 했어요. 이거 체계적으로 사용합시다. 해가지고 국무총리 소속 복권위원회가 여기 그 위원장이 기재부 2차관이에요.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네. 이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2015년 기준으로 복권 사업 수익률이 40%예요. 수익률이요. 예, 그러니까 1,000원 복권을 구입했을 때 400원이 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권 기금으로 나가는 거고 네. 나머지 600원 가지고 당첨금도 주고 네. 복권 위원회라든지 운영되는 운영 기금을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400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사용하는 돈이 얼마냐? 1조 6천억 원이에요. 1조 6천억 원. 굉장히 많죠. 많네요. 네. 와. 그래서 35%는 법으로 정한 법정 배분 사업에 사용하게 되고 네. 그리고 65%는 바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맞아요. 네.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로또를 이렇게 사거나 복권을 사는 것이 그냥 돈 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맞았다가 아니라 이게 분명히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맞아요. 사용된다라는 건 명확합니다. 네. 저기 써 있잖아요, 막. 네, 행복은 나눔인가? 뭐 맞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맞아요. 사행성 조장하는 방송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법정 배분 사업과 공익 사업이 무엇이냐라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법정 배분 사업하고 공익 사업하고 다 보면은 우리나라 부처가 다 달라붙은 것 같아. 왜? 돈이 되니까. 맞아요. 국제 사회 비율로 가져가니까요. 맞아요. 네. 괜찮죠. 예, 그러니까 지난 2015년 기준으로 해볼게요. 네.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법정 배분 사업에는 35%가 들어왔는데 네.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공단 뚜뚜뚜뚜뚜 해서 5,367억 3,300만 원이 쓰였습니다. 맞아요. 예, 네. 예. 15년 기준으로. 예, 15년 기준으로 머니투데이 복권기금 단독 보도 맞아요. 우리가 방송할 줄 알았나 진짜. 네. 근데 공익 사업에는요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쭉쭉쭉쭉 나와서 우리 부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1조 1,312억이나 사용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자 머니투데이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복권기금 법정 배분제가 35% 65% 네. 이거 폐지하자. 왜냐하면은 묻지마식 기금 배분이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막 할 때 네.
이쪽에서도 돈 주고 이쪽에서도 돈 주고 정작 진짜 어려운 사람 못 도와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네. 법정 배분제를 폐지하려고 해요. 네, 12년 만에 폐지하는 겁니다. 네.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가 아니라 왜 폐지를 하려고 하는지 그쵸. 그게 의문인데요. 그렇죠. 왜 폐지하려느냐? 네. 그죠? 이게 그 뭐랄까 예산 배분이 기계적으로 나눠가진다. 아, 이게 더 그리고- 필요한 쪽으로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퍼센트별로 계속 나눠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게 네. 뭐냐면 2004년도에 법정 그 복권위원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전에 내가 돈 되니까 막 10개 기관이 막 발행했다 그랬죠. 네. 그걸 모으다 보니까 그 10개 기관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준 거야. 일정 정도 네. 아예 에이, 그동안 고생했어 우리가 같이 할게. 근데 그럼 내가 지금껏 고생한 건 뭐야? 아예 기득권 인정해 줄게. 네. 거기다 좀 더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효율성 비효율적이다 비판하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이 법정 배분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제 그 뭐 법정 배분 사업이 공익 사업이 이게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네. 이게 잘 이렇게 좀 뭐랄까 다 똔똔이 잘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네. 기존에 사업하던 사람들은 좀 열받을 수 있고. 그렇죠. 줄어드니까. 그런데 여기서 난리가 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제주도가 난리가 났어요. 왜요? 제주도도 들어가요. 네, 법정 제주도가 배분에. 따로 들어가거든요. 네, 따로 들어가요. 네, 제주도는 법정 배분 사업에 들어가고 네. 그리고 또 그 법정 배분 사업 그게 아니라 이제 두 가지나 35% 들어가고 65% 들어가요. 아, 둘 다 받을 수 있는데 못 지자체에도 받게 받고 네. 지자체 몫으로도 받고 법정 배분 사업으로도 받는데 그러니까 몫이 줄어들지. 네. 그래서 참 의원님 이름 얘기하는 게 좀 미안한데 더불어민주당의 아무개 의원님이 네. 반대합니다 해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각각의 지자체로 배분되는 것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상황이. 어. 어쨌든 바뀔까 안 바뀔까 모르겠어요. 근데 바뀌도록 노력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법권위원회에서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거 뭐 의원님도 욕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저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네. 각각이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줄어드니까 서로 논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가장 재밌어하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전 모바일 복권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럴 것 자, 같기도 해요. 네. 저번에 우리가 만화 콘텐츠 봤을 네. 때 저 침 발라가면서 이게 넘기면서 봤다고 네. 했잖아요. 네. 예? 이게 똑같아 복권도 이게 모바일 복권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네. 로또도 마찬가지고 이 그렇죠. 로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작년에요 제8차 아시아 태평양 복권 협회 총회를 개최했어요. 네. 예, 회원도 아닌데 예, 총회를 개최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여러 그 복권 확산이라든지 공익기금 활용이나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되게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원래 IT 강국이죠 지금. 네. 나라 작잖아. 작은데 이 IT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면은 복권 온라인 복권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데 아직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네.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복권 더 많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온라인 통해서 네. 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온라인 복권 시스템 있죠. 이거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외국에 그 복권 시스템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것도 역시 총 수입의 4%를 우리가 또 받게 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최현 평론가님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일단 복권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고 더 커져야 되고 예. 그렇게 커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출까지 함으로써 더 이제 견고한 우리의 복권 산업을 만들어야 되되 예.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자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네. 쓰이는 이 모든 돈들이 공익 사업에 분명히 쓰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가 이렇고 어떻게 변경이 쓰이는지 있고. 좀 공개가 되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정확하게 이거는 공개되어 있어요. 그 복권위원회 가면요 어디에 얼마 쓰였다 어디에 얼마 네. 쓰였다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누가 중간에 옛날처럼 흐리멍텅하게 누가 훅 해가지고 이런 거 없어요. 자, 이제 저희가 그 복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결론을 좀 네.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최현 평론가님은 그 복권 산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자 한마디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머니투데이 방송하면서 참 별걸 다 하는데 복권은 사랑입니다. 꼭 표정이 그래야 돼요. 네. 복권은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제가 예전에 뭐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가끔가 로또 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당첨되면 좋고 안 되면은 네. 이 금액이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한테 쓰인다. 어디 쓰이냐? 복권위원회 가보면 어디에 얼마 쓰였다 다 그렇죠. 나온다. 네. 공동체 살아가는 차원에서 보면은 복권은 사랑입니다. 자, 정혜림 앵커 결론 내려주세요. 사랑 얘기하셨는데 저는 복권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라고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복권은 좀 한 방을 기대하고 저도 좀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마음을 사는데 대부분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나 좀 서민들이 많이 복권을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좀 회장님들이 복권 사시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서민들을 거쳐가는 일종의 세금을 갖다가 다양한 활용처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민들의 돈을 잘 활용한 만큼 서민들에게 잘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복권도 어느 정도의 세금이기도 하고 기부이기도 하지만 좀 잘 활용이 됐으면 네.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세금이다라고 저 결론을 짓겠습니다. 시간 한 1분만 주세요. 저 꼭 복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네. 있었거든요.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권은 그 수익금 가운데 40%를 현재 공익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더욱 어려운 분들에게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참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맞긴 맞는데 맞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부의 재분배는 사실 과하게 많이 가지신 분들의 부를 어떻게 하면 그렇죠. 가장 많이 못 가지신 분들에게 분배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예. 과하게 가지신 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님 저 스포츠카 사게 돈 좀 주세요 하면 지갑에서 1, 2억 꺼내주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복권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복권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민들인데 서민들끼리 잘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맞아요. 대출금 갚아야죠. 애들 키워야죠. 자, 그러면 그런 서민들끼리 서로 부를 재분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긴 하지만 별로 없는 서민들끼리 부를 재분배하는 약간은 불완전한 혹은 반쪽짜리 부의 재분배가 우리나라의 현재 복권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똑하다. 저는 이 점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복권 하지 말자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부의 재분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흥분했는데. 그러니까 서민층 말고 다른 층도 또 끌어들여야 네. 어쨌든 세금을 잘못하면 서민만 낼 수 있는 복권이 또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직설 시간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정혜림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